자,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 문자가 그렇게 많은 쪽이 아니죠. 문자가 이제 그 제한적인 기준인데, 일단은 어제 이제 문자도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IT와 자동차에 국한돼서 문자가 막았죠. 어제 단문 문자 좀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쪽 나간 것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이 자동차를 조금 차익 실현을 일찍 했죠. 현대차 기준에서 23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현대차가 1월 8일 날 주가가 뜨고 나서 따라붙은 것도 아니고, 또 1월 4일 날 자동차주들이 사실상 움직였죠. 그때 따라붙은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이전부터 15만 원부터 이제 현대차 기준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5만 5천 원 평균 단가 12월에, 또 만도는 이제 3만 원대부터 계속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계속 교육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차가 좀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제대로 이번 가격 반발력에서는 제대로 기아차가 움직여주고 있고, 또 위아의 가벼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가벼움을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놓고 보는 상태였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경우는 30% 범위 내에서 다시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어제 매매 사인 나갔어요. LG전자는 여태까지 재편입의 매매 사인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미처 오늘 기준에서는 그나마 개장 초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IT가 좀 버겁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그나마 방어도 해줬고 해서 자동차를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현금 여력도 좀 나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편입은 아주 뭐 어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편입 어제 기준은 24만 원, 7만 원 이 가격이 장중에 다 내려왔던 가격이고요. 그 이하로 더 미끄러졌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오늘 기준에 이제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개장 초에 IT부터 문자를 보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문자,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 20만 원 미만에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잘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2차 기준에 24만 7,500원에 이제 5% 추가 편입,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이제 10% 비중 확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여기가 이제 첫 편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차 편입이 오늘 고점이 25만 4천 원인데 만약에 거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제 3차 편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2차 편입이 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현대차와 모비스를 짝짓기 해서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비스도 2차 편입 된 거고, 3차가 이제 34만 2천 원이 고점인데 거기를 넘기면 더 들어가지는 않고요. 10% 미만이신 경우에만 편입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완성차에서 전체 30% 비중 내에서 완성차에서 뭐 20에서 30%, 나는 완성차로 다 편입하겠다 하시면 30%, 그리고 나는 모비스와 만도를 나눠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완성차 플러스 모비스 혹은 만도에서 10%, 네 종목 다 갖고 싶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간에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LG화학도 상당히 뭐 긍정적이고, 우리가 LG화학도 이제 막 발을 담궜죠. 평균 단가 수준이에요. 15% 지금 편입이 돼 있고, 대한항공도 좀 버거운 조정을 주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 평균 단가 한 3만 3천 원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편입하지는 않고 25일 권리락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전기가 오늘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더 실려야 돼요. 본격적으로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력 기준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긍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기준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 무리수라는 거는 수익 종목을 뭐 억지로 가져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수익 종목 잘라내서 부러뜨려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HMM 같은 경우를
보시면 7,500원에 들어가서 15,000원까지 올랐죠. 그리고 밀렸을 때 다시 편입해서 17,000원까지 올랐죠. 차익 실현하고 나면은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면은 시원하게 잘 빠져주는 것 같고. 근데 갖고 있을 때는 어때요? 갖고 있을 때는 또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리는 것 같고 막 공포감이 앞서잖아요. 근데 주력주와 수익주의 차이는 주력주의 기준에서 이제 오늘 개장초에도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미끄러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개장 전부터도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라는 거를 시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말씀드렸고 종목에서도 말씀드렸고 내 평균 단가 대비 그러면은 10% 밀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정도로 밀렸을 때 진짜 밀려 내려오면은 그때 고민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고민이요? 그 고민이 과연 추세하락으로 전체가 무너질 것이냐의 고민. 그게 주력주가 아닌 비이성적인 변동성을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고 토로를 했죠. 자, 기아차가 78,000원을 넘겼어요. 3차 편입 문자 사인 나갑니다. 현대차는 이미 2차 편입이 나갔고 기아차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어차피 자동차 30%까지 가지고 있었고 아주 좋은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다 했었던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절대 무리수를 우리가 둔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 기아차의 기준 요 기준점으로 먼저 발송을 해드리고요. 단문도 바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그리고 전기 쪽이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6,500원을 넘기면 그 기준에서도 다시 추가 편입, 신규 편입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3차 편입까지도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죠. 3차 편입까지 자동차 기준에 그렇게 해서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뭐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데 그 모멘텀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기아차 같은 경우 우리가 기준점을 잡았던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점을 잡았던. 그러니까 2차 편입을 이렇게 할게요. 단문까지 안 보내드려도 이제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으니까 25만 4천 원, 기아차는 7만 8천 원 넘겨서 15% 편입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7만 9천 원 넘길 때의 편입 기준. 현대모비스도 10%.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없는데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다고 치고 현대차는 지금 현재 25만 5천 원 가면은 15% 있는 걸로. 기아차도 지금 15%가 있는 걸로 기준이 잡히죠. 현대모비스도 10%, 만도가 5%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100% 이상 아니냐? 거기서 이제 설정 비중을 갖고 가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편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대처가 무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도 있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거는 별게 아니고 이 내용의 기준이 되죠. 어떤 거냐면 어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설명을 드렸어요. 윗꼬리가 저렇게 달려있지만 이들의 흐름이 이 화면도 같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화면도. 어제 팍스에서 같이 진행을 해드릴 때 이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그때그때 주도 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보셔야 된다. 운수장비 쪽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와 있었다. 지금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거. 시장 수익률 32% 어제 기준에 32%의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거는 대형주였고 중소형주 아니었고 서비스 업종 의약품 화학 2020년도에 굉장히 강했던 서비스 업종 의약품 아니었다. 화학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또 하나솔루션 또 롯데케미칼 또 롯데정밀화학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들의 흐름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2차 전지 또 태양광이 아닌 실질 화학 업종에서의 실적이다라고 화학 업종의 실적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운수장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수익률을 넘기고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크게 넘기고 이 부분은 실적이다. 실적이다. 실적. 현대차, 기아차의 이 실적까지 지금 실적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어제 야간에 팍스에서 이걸 다 해드린 거예요. 이것도 녹화 잘라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형주의 실적 범위가 규모의 면이 아니라 실질 자동차 보시면은 시가총액 11호 현대모비스가 올라왔는데 현대차가 2조 8,600억 아니라고 그랬죠. 현대차의 컨센서스 부분이 지금 6조 7조를 넘깁니다. 그러한 현대차의 흐름이 그 상장사 10위 내에서 가장 높은 영업 마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순이익이 6조 6천억이라고 한다면 오늘 급등이 나와서 54조인 거죠.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윤정두가 가장 좋아하는 213이라는 숫자를 그랬잖아요. 주식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213 곱하기 24만 원 해주면 얼마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50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의 6조 6천억. 그러면 그게 자동차 업종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PER이 뭐 아주 저평가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범위라면은 아니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 다 정리했잖아요.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정리의 기준 쪽을 놓고 보실 때에도 결론적으로 그들의 시가총액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얼마 80조가 넘겨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영업이익 1조 5천억 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실질 수익이 나는 그러한 주도 업종을 왜 편입을 안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아주 적절하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완성차 기준에서 현대차가 다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한국전력 질문 주셨는데 만약에 주력주 편입 현금 여력이 없으신 경우 이동 전략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문자 사인을 드리진 않고 있어요.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감안을 하고, 또 기존 고객님들은 주력 위주로 또 편입이 있으신 상태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진짜 막 다 옮겨야 된다 할 때 문자를 또 보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으로 좀 잡아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 기준에 이제 오늘 고가를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25만 5천 원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기아차 7만 8천 원의 기준인데 문자는 7만 9천 원 재돌파로 오늘 고점 재돌파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 실적 부분까지 보여드렸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은 애플카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실적입니다. 그 실적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더 민주당이 승기가 잡히면서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형성됐죠.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 대비해서의 약세가 아닌 사실은 일본 엔화에 대한 약세의 기준이죠. 그래서 일본 엔화에 대한 약세의 기준에 형성되어 있는 범위, 그래서 엔화의 약세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자동차 업종, 미국 내에서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아차의 14배 폭등, 시장 대비 10배 수준의 폭등, 현대차의 7배 수준의 폭등, 이게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의 주도주로서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지금 이제 전통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뭐 태양광이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이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수소차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도 일정 범위는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실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슈 테마의 기준, 뭐 간단한 테마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정책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수급 논리인데, 일단은 개인들의 물량이 뺏겨지는 순매수 기준에서의 흐름이 연출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일단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인 흐름을 들어올릴 수 있는 전체 업종 중에 IT가 가장 실적이 뛰어나고요. 그 실적이 뛰어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뭐 그냥 뛰어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실적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전체 다른 업체 대비 규모의 면이 아닌 그 자체에서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타당성을 줄 수 있느냐,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분하다, 그 기준을 설정하게. 그래서 IT,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화학. 실적, 아니, 눈 닦고 전체 업종의 실적 다 끄집어내보세요. 그 세 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나머지는 거의 뭐 없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